정우 과자 먹고 싶어? 무슨 과자 먹고 싶어? 정우가 골라봐. 응? 4개 골라왔어? 너무 많은데? 자존감을 높이고 자율성을 높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에 아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설마 부모가 애들한테 다 선택하게끔 하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런 존중의 태도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네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단다 라는 표현을 나도 모르게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과자 먹고 싶어? 무슨 과자 먹고 싶어? 정우가 골라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화를 요즘 부모님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직 완전한 독립성을 가질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선택을 하게 할 때 아이의 뜻을 완전 존중하지 못하고 사실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아이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듯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런 태도와 표현이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예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과자 먹고 싶어? 무슨 과자 먹고 싶어? 정우가 골라봐. 응? 4개 골라왔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먹고 싶어? 다는 안 돼. 그중 하나만 골라야 돼. 과자를 고르라고 해서 먹고 싶은 걸 골랐는데 기껏 골라왔더니 다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수 제한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넌 뭐든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어 라고 자존감과 자율성을 한껏 드높인 표현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아이는 당연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도껏 맞추는 조절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어른이 범위를 잘 정해서 명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후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정우 과자 먹고 싶어? 정우 밥 잘 먹었으니까 엄마가 과자 사주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정우가 제일 먹고 싶은 거 2개 골라와. 3개 먹고 싶어? 근데 얼마 전에도 많이 먹고 해서 2개만 골라야 돼. 다른 건 다음에 또 사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해요. 이렇게 범위를 정하지 않으시고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물어보면 아이는 헷갈려합니다. 첫째, 일단 뭐든 된다고 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은 다가 안 된다고 하니 얻은 과자보다 준다고 하고 안 준 내 과자에 초점을 맞춰줘서 억울해합니다.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원하는 것을 직접 골라보라고 한 건데 졸지에 억울함만 주게 되었죠. 아이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러면 아이는 어른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나 자신을 교육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해버리시면 아이는 불신을 가지게 되어 이후부터 이 어른을 잘 따르지 않게 되어 훈육이나 교육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후 일어나는 일들은 비극의 연속입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도대체 몇 번 이야기해야 돼? 얼른 집어넣어. 집어넣으라고. 훈육을 해도 못 들은 척하기, 말을 듣네 안 듣네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둘째, 아이가 이런 표현에 익숙해지면 아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교육을 할 때는 당연히 따라야 하는 지시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고유의 상황도 존재하고요. 훈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배우고 들어야 할 때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 상황을 예를 들면 요즘 예전과는 다르게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이 학습지 재미없어요. 이거 색칠하기 싫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학습자가 하는 과제와 자료가 교육자가 교육과정에 의해 설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이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뒤흔들 권리가 있다는 듯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화를 내지 마시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해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는 다른 많은 어른들의 표현에 의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오해를 한 상황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초 기본 교육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기에 이것이 재밌다, 재미없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기초 기본을 배우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지식을 쌓은 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 더 많은 배움과 깊은 지식을 그때는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지금은 모든 초등학생들은 같은 내용의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나 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기초 기본 교육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게 되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어떤 학생들은 수학과학 공부를, 다른 학생은 사회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죠. 지금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그러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내용은 하기 싫다거나 혹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이 만들기를 시키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1, 2학년들은 손을 조작함으로써 움직임으로써 뇌의 기능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된다면 색깔은 제가 준비한 색에서 여러분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을 하겠다고 싸우게 된다면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색에서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나요? 처음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며 이해시키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존중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교육자를 리더로서 존중합니다. 행복한 우리 밤. 여기서도 그냥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아이들은 색종이의 여러 색상 속에서 한참을 고민하고요. 선택하고도 바꿔도 돼요? 하며 색깔을 바꿀 거고요. 제가 준비하지 못한 색, 금색은 없어요? 민트색은 없어요? 라고 질문과 색상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학교 여건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의 목적은 색상 선택이 아닌 배움이고요. 그 배움을 퇴색시킬 정도로 선택의 자유와 권리에 갑자기 집중할 것입니다. 이 균형은 어른이 잡아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중에서 원하는 색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혼동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역할의 관계를 바로 잡은 다음 아이를 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기싸움이나 감정싸움을 하게 될 수 있겠죠. 가정이 이 교실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관계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아이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태도로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말을 하며 어른에게 그 권리를 행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한테도 다른 어른들한테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괜히 다른 곳에서 좀 사랑받지 못할 확률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식과 태도를 가정에서 부모님이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이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도록 표현한 부모님 또는 어른의 잘못입니다. 사회 통념이나 관습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생활하다 보면은 어른에게는 익숙한 제스처나 말투 혹은 표정에 의한 반응보다 말 자체에 반응하는 워딩에 의한 반응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저는 보았습니다. 아직은 어른보다 상황과 맥락에 맞게 언어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말인데요. 과자를 골라보라는 말에 눈치껏 엄마 기분을 살피면서 상황을 파악하며 과자를 엄마가 원하는 적당한 선에서 고르는 것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의욕이 과다한 마음 알아주기의 모호한 말은 아이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 쉽습니다. 또한 아이가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원하는 대로라는 무조건적인 표현에 익숙해지게 되면 막상 다른 상황이 왔을 때 항상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를 교육할 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잘 설정하셔서 아이에게 제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하신다면 아이는 자신이 충분히 자율적이고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이 제한적 상황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1. 아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드뭅니다. 2. 대신 아이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3. 만약 아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려 한다면 왜 그 선택을 아이가 할 수 없는 상황인지 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아이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평소 주신다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충분히 사랑받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에게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아이의 자율성, 자존감으로 마무리 지어 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보다 멋진 사람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